내가 신라주조 회장직에서 내려온 게 그렇게 큰 죄야? 그의 분노가 터졌다. 당신과 우리 셀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권한 거야.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그리고 그 순간 거실 안의 공기는 산산이 깨졌다. 왕좌에서 내려온 남자, 그리고 그를 가장 잘 아는 여자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날의 대화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가정의 붕괴, 진실의 폭로, 그리고 신라주조라는 제국의 최후를 알리는 전쟁 선언이었다. 내가 감옥에 가야 끝나. 당신이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해. 장미애의 목소리는 거침없이 독고타기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눈엔 남편에 대한 연민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결국 터지고 만 파국의 서막이었습니다. 독고탁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듯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말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라주조의 창업자, 업계의 왕이라 불리던 그에게 아내라는 여자가 지금 감옥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네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 알고 있어. 아주 또렷하게. 이제는 말할게. 난 당신이 무너져야만 살 수 있어. 30년. 장미애가 참고 또 참아온 시간입니다. 독고탁과의 결혼, 신라주조의 성공, 사람들의 존경,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도가라는 이름의 양조장을 짓밟고 그 위에 신라주조라는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술도가에게 진 빚, 그리고 그 빚을 은폐하기 위해 퍼부은 거짓과 악행들. 장미애는 더는 그 위선의 옷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세리도 이제 다 알아.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도. 독고탁은 셀이라는 이름에 순간 눈을 떴지만 곧바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나 때문에 살 수 있었고, 나 덕분에 공부도 했고. 그 입 닫아. 당신 덕분에 셀이는 늘 울고 살았어. 모르는 건 오히려 당신이야. 공범이었습니다. 둘 다. 하지만 이제 장미애는 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다 내려놨어. 지분도 명예도 이 결혼도. 당신만 남았어. 당신이 쓰러져야 이 비극이 끝나? 이날 이 대화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주조의 몰락을 예고하는 선언이었고 세리의 인생을 뒤흔들 파동이었으며 술도가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살아남는 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라는 직감.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하며 누군가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난 신라주조야. 아니, 당신은 이제 끝이야. 이 집도 이 회사도 세리도 모두 당신 곁을 떠나. 세상이 모르는 진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침묵을 깼고 독고탁은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신라주조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살인적인 권력의 이름, 부정의 상징, 그리고 곧 정의가 짓밟아야 할 마지막 성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이며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상상보다 더 깊고 더 잔인할 것입니다. 독고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혹과 분노, 불안이 동시에 밀려든 그의 표정엔 더 이상 여유도, 위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미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랜 세월 그가 쌓아온 거짓된 왕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다 세리 때문이야. 걔가 괜히 술도가 남자한테 휘둘려서. 그 입 다물어. 당신이 세리를 감히 팔아? 세리에게 상처 준 건 당신이야. 장미애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높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든 말은 날선 칼처럼 독고탁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도 그녀는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 신라주조. 그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살았잖아. 당신은 언제까지 그 죄 위에 앉아있을 생각이야? 침묵. 독고탁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그는 손에 든 컵을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는 지독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그건 분명 위협이었고 동시에 무너져가는 한 남자의 방어적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 이 꼴 나도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럼 이제 사과해. 술독가에게, 세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장미애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더는 눈 감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 우리 둘 다 공범이야. 그래, 맞아. 하지만 난 죄를 씻고 싶고 당신은 아직도 그 죄를 숨기고 싶어해. 독고탁은 장미애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 모든 것을 함께 만든 아내가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 넌 날 배신했어. 아니,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당신은 가족을 핑계로 모든 걸 쌓아왔지만 그 모든 영광 속에 나는 없었어. 난 당신 그림자였고 당신의 도구였을 뿐이야. 말을 마친 장미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엔 갑자기 고요가 흘렀습니다. 독고탁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어둠 속에서 자신이 만든 왕국의 균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력하게 떨어졌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은 이제 왕좌에서 끌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와의 합병 이야기, 주주들의 동요, 장미애의 지분 양도, 세리와 오범수의 연대, 그리고 시청자들은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독고탁은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듯한 얼굴로 천천히 거실을 거닐었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장미애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뇌리를 때리고 있었고 그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도가도, 가족도, 그리고 사랑도.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의 작은 테이블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미소를 지은 장미애, 어린 세리를 품에 안은 그의 모습.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따뜻한 기억은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집어든 그는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꼈고 손에 든 사진 액자를 그대로 벽에 던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파편은 마치 그들의 과거가 산산조각 난 듯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왜 다 나한테 등을 돌리는 거야? 속삭임처럼 내뱉은 말.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의 반영이었습니다. 딸 세리는 아버지의 거짓말을 견디지 못하고 독립을 선언했고 오범수는 그런 세리를 온몸으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도 그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추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방문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환청이었습니다. 독고탁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곧 공포였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도 덮을 수도 없는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선봉에 선 사람은 바로 마광숙이었습니다. 광숙은 그날 새벽 장미애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리의 영상 조작, 합병 비리, 그리고 독고탁이 뒤에서 벌인 모든 일들. 그녀는 멍한 얼굴로 장미애의 말을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장미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야. 이제 와서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니? 넌 알아야 해. 넌 이 가족의 진짜가 될 사람이잖니? 광숙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고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동석과 세리, 장미애, 한결과 한봄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독고탁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왕, 끝내 죄를 부정하려는 자,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가장 비겁한 선택만을 해온 남자. 광숙은 결심했습니다. 그를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술도가에서는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광숙은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도해서 독고탁 회장님의 불법 경영 행위를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피해자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주식은 요동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독고탁은 회사에 출근하려 했지만 사무실 입구에서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뭐? 나를, 내가 만든 회사를 못 들어간다고? 죄송합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독고탁은 주먹을 꽉 쥐고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의 오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다음 순간 광숙이 장모님과 함께 한동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은 도저히 상상도 못한 결말의 서막이 됩니다. 지옥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춰낼 때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은 장미애가 떠난 밤 독고탁이 혼잣말로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건 단지 가정의 파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 고통이었고 그것은 자신이 피하고 싶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술도가를 무너뜨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죄를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애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믿기 힘든 것들이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본 독고탁의 이중성, 그리고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모순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 영상, 세리 씨의 영상이 왜 그렇게 조작된 것처럼 느껴졌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모든 것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눈물, 오범수의 외면, 한동석의 불신, 그리고 술도가의 피로 번진 싸늘한 기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된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 그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미애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독고탁, 함께했던 날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 웃음이 위선이었음을, 그 미소가 거짓이었음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오래 침묵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토록 많은 밤을 울며 보냈고 술도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그녀는 그저 독고탁의 아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오범수는 세리와 함께 술도가의 뒷마당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젯밤 어머니와 광숙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이 그녀를 짓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범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받지 못했던 딸이었다는 걸, 그녀가 언제나 아버지의 허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허상이 무너지고 진짜 그림자가 그녀를 삼켜버리려 한다는 걸. 세리 씨, 지금은 괴로워도 버텨야 해요. 왜냐면 당신이 버텨야 진짜가 밝혀지니까요.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왜 자신은 언제나 진실에서 소외당했는지, 왜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또 다른 장소, 신라주조의 핵심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고 주가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완전히 배제했고 마광숙이 대신 출석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실로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가짜 위선이 아니라 진심과 정직으로. 어디선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심이 회사를 지켜? 웃기지 마. 진심으로 성공한 기업이 어딨어? 그러나 광숙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죠.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일부 투자자들이 자리를 떴고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장미애도 세리도 오범수도 한동석도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독고탁과 반대편에 섰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애는 조용히 독고탁의 집을 찾았습니다. 더는 말할 게 없다는 듯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장미애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말했다. 경고하러 왔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술도가와 신라주조의 공식 통합 기자회견이 열려.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해. 기자회견? 그래,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게 마지막 기회야.
안 그러면 감옥에서 기자들 만날 준비나 해. 독고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압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욕망, 복수, 정의,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누군가는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잔혹할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 셀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권한 거야. 장미애의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부부 사이에 이제 남은 건 오직 무너진 신뢰뿐이었습니다. 독고탁은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권력, 명예, 부, 그리고 신라주조라는 거대한 성. 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던 기둥 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바로 장미애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의 모든 거짓과 폭력, 위선과 불의에 대해 입을 열었고 이로써 신라주조는 더 이상 그의 제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독고탁은 몰락했습니다. 회장에서 해임됐고 집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 세리에게조차 외면당했습니다. 그가 신라주조를 통해 이룬 모든 성공은 결국 가족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정작 그는 가족을 이용했고 자신의 오만함을 덮기 위해 모든 죄를 묻으려 했습니다. 장미애는 무너졌던 시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림자에 있었던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이별 선언이 아니라 독립이었습니다.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선언이었고 정의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독고탁은 혼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던 그 남자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장미애는 비로소 자신과 세리를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라주조는 무너졌지만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죄가 정당화되고 있었는가? 그리고 마광숙은 한 여자의 책임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온 가족을 품으려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전처 장모인 박정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서 보기 드문 선택이자 감히 쉽게 말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한동석은 그 제안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죽은 아내의 기억, 그리고 장모와의 거리감까지.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광숙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이건 책임과 도리의 문제예요. 광숙은 단지 도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박정수를 외롭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결과 한봄의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세리의 언니가 되기 위해, 그리고 한동석의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박정수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민폐잖아. 너희들 앞길 막는 노파잖아. 하지만 광숙은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셔야 저희가 가족이에요. 그 순간 박정수의 눈에 맺힌 눈물은 단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 살아온 한 인간이 마침내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사람의 기억을 앗아가지만 마음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광숙의 따뜻함은 박정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은 가족이 될 수 있다. 한동석은 결국 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진심. 그리고 광숙은 그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가족의 재구성.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이 아닌 더 큰 품으로 가족을 끌어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과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지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